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하고 이제 스터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하고 사례 문제가 아닌 그런 단답형에 대한 선택형을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선택형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례형에 대비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사실 선택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단순한 선택형에도 주제를 준다는 거죠. 어제 봤듯이 사례에서도 주제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듯이, 근데 단답식에서는 그냥 주제를 아예 던져줍니다. 대부분 한 주제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이제 범위를 내기가 좀 좁으면은 두 주제를 함께 던져주는 복합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인을 한번 해봤잖아요. 상인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해봤고요. 어,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푼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형의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모레부터는 중요한 것을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곁들여서 한두 문제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220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앞에 딱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고 풀어보고, 알겠죠? 그 외에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또 심도 있게 풀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업 사용인 할 건데, 이 상업 사용인은 우리 상법에서 주체가 누가 있죠? 상인이 있죠. 근데 상법의 주체는 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인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있죠. 그 보조자가 바로 상업 사용인이에요. 민법에도 보조자가 있죠. 민법에 누가 있습니까?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법에도 대리인이 있는데, 그 대리인이 바로 상업 사용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어떤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리인이라고 쓰지 않고 상업 사용인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상업 사용을 한다. 네, 거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상업 사용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인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래서 부포상이라는, 앞으로 여러분의 부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잡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배인, 부포상,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죠? 상업 사용인은 영업주와 배치되는, 이에 상충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경을 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업 사용인의 의무, 영업 금지 의무죠.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배인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으로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인 것처럼 행위를 했을 때 그 영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보호해주는, 외관 법리에 의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 지배인 제도가 있는데, 아마 사례형에서 한번 언젠가 꼭 뜰 겁니다. 준비를 항상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은 그 문제를 일일이 한 문장에 풀어주는 건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니까 협조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해줘 버리면 여러분이 스터디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 포인트 정리를 확실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상인을 하는 그 보조자들 있죠. 상인을 보조하는 보조자들이 이 대리인 의미에서의 상업 사용인도 있고요. 대리인이 아니면서 독립된 상인으로서 다른 상인을 보조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상총 상행이 걸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개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제가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인을 도와주는 자. 첫 번째는 상업 사용인이죠. 지금 배우고 있는 거. 특정한 상인의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 자죠.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경영상 노무,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리하는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상업 사용인인데, 이 우리 상법 통칙상 상업 사용인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어떤 기준을 하냐면,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혹은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배인 아시죠? 지배인.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죠.
대표적으로 지점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포상이라는 거죠. 이 부포상은 팀장이나 경리부장을 말하는데요. 지배인보다는 훨씬 대리권의 범위가 좁죠. 더 좁은 것은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됩니다. 백화점 점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단지 물건 판매 점포고 내부에서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걸로 의지해주는 조항이 바로 이게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죠. 이해가셨죠? 상업 사용인인 셋, 종속되어서 보조하는 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조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상행에 가보면 여러분 다 보고 아시는 것들인데 이 독립된 보조 상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상인, 독립된,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리상 아시죠? 대리상? 그리고 우리가 중개인, 위탁매매인, 주운 위탁매매인, 그리고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상행위에서 상행위하는 자들은요. 독립된 상인이면서 다른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상법상 주체는 상인이 있고 상인을 도와주는 동속된 상업 사용인이 있고 독립된 상인으로서 독립된 보조 상인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큰 틀 속에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꽤 많지만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2번 문제 제가 내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기출 문제는요. 변시 4회 2015년에 기출된 내용인데 이 단답형으로 주제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례형에서도 사례형은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아예 주제를 던져줍니다. 뭐예요?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우리 물어보겠다. 그리고 상행에 대해서 같이 지문을 넣어서 우리가 물어보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업 사용인과 상행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쫙 떠올려야 되는 거, 스크린에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주제가 뭔지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령에 있는 주제가 떴다 하더라도 똑같죠, 사실은요. 자, 2번에 대한 이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초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 상법 69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상법 사령에서 변시형에서 꼭 나오기도 했지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분론점은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69조 매수인의 매매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격이 문제됐어요. 물론 여기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매수인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사실은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식이죠. 민법에서는 매도인만 담보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근데 상법에서는 동등한 상인이기 때문에 매수인 너도 담보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담보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해라 해서 부여해 준 것이 바로 검사 통지 의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이 의무를 줬기 때문에 강행 규정인 거 아니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다툼이 생겼어요. 알겠죠? 다툼이 생겼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사적 자치 원칙에서 너희들이 아무런 이 규정이 다르게 정해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특약을 하면서 매수인이야 너 내 물건 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고 통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두 번째 주제 뜨는 게 뭐냐면 표현지배인입니다. 여러분 표현지배인 잘 아시죠? 표현지배인 외관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본점, 지점 등의 어떤 그 밖의 명칭을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서 했지만 지배인이 아닌 경우라도 상대방이 선의일 때는 본점 지점의 재판에 영업할 때 관해서 지배인으로 의지하는 것. 지배인으로 봐주는 거죠. 봐줘서 영업주가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표현 지배인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표현 지배인의 요건은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명칭이 명확하게 조건을 줍니다. 판례가. 자기가 사용한 영업에 관한 권한 범위 내에 돼요. 알겠죠? 내가 만약 증권
회사의 증권 지점에 지점장이 아니면서 지점장 행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 나 지금 물건을 증권을 권유해 준다는 거죠. 이 권유와 관련되는 것, 증권 업무와 관련되는 그죠?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했을 때 영업주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행위가 아닌 재판산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행위가 진짜로 정말로 자기가 사용한 명칭과 동일한 거냐? 이 판단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끼어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는 없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인트가 이번에 여기서는 사실 포인트가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시기도 하고 만약에 혹시 모른다. 표현집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모르겠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는 제가 낸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 시험 정제된 문제, 나왔던 문제잖아요. 우리 공부는 최소한 여기 기준에는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 기준에 안 맞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저를 탓하거나, 알겠죠?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가 덜 돼 있다. 만약에 변호사를 합격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객관적인 답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 어렵게 설명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 완전 초보자 있다면 나중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 부포상이에요. 표현 부포상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거든요. 표현 지배인은 인정하는데 왜 표현 부포상은 없느냐? 나 부포상이 아니면서 부포상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해서 나하고 거래를 했다.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나도 표현 지배인처럼 상대방처럼 나도 보호해줘. 라고 법원에 요청했더니 법원이 안 돼. 표현 부포상은 없어. 다시 말하면 표현 지배인 14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를 대라. 근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근거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딱 여러분이 한 줄 알면 돼. 근거 하나 정도 알면 돼. 욕심내면 안 돼요. 사례 풀 때 마찬가지예요. 근거는 딱 하나. 왜 그러냐 했더니 야 표현 부포상까지 권한이 뭐 굉장히 좁은 영업부장한테까지 표현 부포상을 인정하게 되면 그 영업주가 외관법리에 의해서 책임지는 게 너무 많다.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주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우리 제3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보니까 민법 125조 표현대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부포상이 잘못했을 때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으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굳이 이걸 넓혀갖고 영업주를 또 억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벌써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좀 중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데요. 위탁매매는 별도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매매는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탁매매 물건 팔아주세요 라고 하고 물건 주었잖아요. 이 물건 누구 겁니까? 당연히 위탁자 거죠. A 겁니다. 그래서 물건 팔았다 돈이 들어왔다. 이 돈 누구 겁니까? 당연히 수령과 동시에 누구 거? A 거. 위탁자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돈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B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B가 만약에 사용하고 수익을 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10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났고 요 2강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강 1회 2로 나눠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